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왜 이재명 이 사람이 왜 멘붕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미국은 이미 바이든은 멘붕 간 지 오래고요. 오바마, 사실은 이 바이든을 오바마 환생 오바마 혹은 오바마 재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바마의 아바타, 쉽게 말하면 오바마까지도 지금 멘붕 가 있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 한 10년에 걸쳐서 미국은 최소한 한 5년, 한국은 한 10년 갈 거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유혁명이 궤도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궤도 진입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권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침투해서 장악하고 있는지 혹은 구멍숭숭 침투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잘 묘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들 읽으시면서 우리는 중국의 마술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부인에 관해서 좀 말들이 많죠. 이제 어저께 11월 9일 날 이제 이재명 부인이 이제 11월 8일에서 9일 그 새벽에 낙상을 했다. 그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일단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를 가서 꼬매고 집에 와서 안정했다. 여기까지가 보도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재명 부인에 대한 낙상 관련 허위 뉴스를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이제 왜 좀 웃기냐면 이게 법적 대응할 일이냐고요. 팩트 밝히면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 부인께서 제가 이제 법적 대응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부인께서 이 해경궁 씨가 나이가 많지 않죠. 50대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낙상을 한다. 50대 낙상? 이것도 조금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럼 50대가 보통 낙상하면 어디냐면은 화장실이에요. 욕실. 욕실에서 타일이 미끄러운 경우.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미끄러운 타일을 잘 안 쓰는데 보통 그 법률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죠. 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에서 시공 경험이 부족한 데들이 혹은 개인이 그걸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미끄러운 타일 쓰다가 낙상하고 보통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낙상하면은 꽁지표, 허리, 엉덩이 이런 데거든요. 보통 허리 삐끗하고 꽁지뼈 다치고. 그런데 이거 어딜 가서 성형외과를 가서 꼬맸다 그러면 그거 얼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 상식에는. 그러니까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황이. 그러면 그걸 팩트를 그냥 쿨하게 밝히면 돼요. 의사들 나오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다쳤다 그러면 그 다친 양태하고 상황의 설명이 일관성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납득을 하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저도 욕실에서 미끄러져 보고 그랬는데 얼굴 다친 적은 못 봤어요. 욕실 낙상에. 특히 젊다는 게 80 이런 사람이 아니면 50대, 60대에서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얼굴을 다쳤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얼굴을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좀 밝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찢어졌는데 성형외과 가서 꼬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외과에 가서 열상을 꼬맸다. 저는 보도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얼굴이거나 이런 부위다. 머리 같으면은 이런 데는 꼬매지를 성형외과 잘 안 가죠. 어차피 좀 이렇게 깎고서
꼬매야 되니까 이런 데는. 또 머리털 나면 다시 가려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의료진들의 증언까지 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을 해주면 끝날 일이에요. 이게 무슨 법적 대응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야 니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또 물고 늘어질 거 아니냐. 글쎄요. 우리 이른바 자유보수 쪽은 이런 거 가지고 잘 안 물고 늘어지거든요. 저쪽은 많이 물고 늘어졌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을 나경문이라 그랬네요. 그 딸이 다운 증후군을 앓는데 그 딸의 피부 치료를 다닌 거를 그때 나경원이 저거 할 때죠. 박원순하고 오세훈이 시장 사퇴한 다음에 시장 선거 나와서 겨룰 때 이걸 나경원이 아주 초고가 피부 미용을 다녔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했죠. 그래가지고 작사를 냈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이 그때 여기에 칼을 깊게 맞아가지고 이제 안면 근육마비 이런 게 오니까 주기적으로 이 안면 근육마비를 풀어주는 그런 성형 치료를 했는데 이거를 마치 멋을 내는 무슨 선풍기 아줌마 성형 중독처럼 쟤들이 프레이밍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산지대, 남미 같은데 고산지대 국가를 방문하기 위한 고산병 치료제, 저게 혈관 확장이어갖고 저게 성분이 비아그라 같은 성분이 있어요. 이거를 청와대가 비축을 하고 있는 걸 두고서 쟤들이 청와대 그룹 섹스 최음제 비축해놨다라고 그러고 그때 제가 보기엔 이현주 씨도 페이스북에서 이거 가지고 그런 식의 스토리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실은 타블렛이 이게 정체불명인데 지금까지도 이걸 최순실 업무용이라고 뻥 쳐놓고서 썩은 고기라도 미끼 낚았으면 되는 거지. 그때 미끼라는 거 국민들의 분노를 낚았으면 되는 거지. 그 고기가 썩었냐 싱싱하냐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말로 눈치고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짓 안 하죠. 팩트가 정확히 제시되면 다 알아서 몸조심합니다. 그런 팩트 아닌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방 프레이밍해서 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안심하시고 팩트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괜히 허위사실 유포자를 법적 대응하겠다. 저는 허위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해경공 씨 만나본 적이 없고 최근에 옛날에도 만나본 적 없고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고 단지 신문에 보도된 거 가지고 일단 그 나이 때가 낙상할 때냐. 낙상했으면은 화장실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건 가능하다. 보통 흔히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어디 찢어져 가지고 꼬매는 상처가 나는 경우도 드물고 그 상처가 이 미용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형외과에 가서 꼬매야 될 그런 부위에 나는 거는 나는 듣도 보도 못했다. 그래서 내가 좀 알아듣게 이해가 되고 끄덕끄덕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다쳐서 그렇게 치료받았구나. 아이고 고생하셨네. 이렇게 말이 나오도록 정확하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라. 이걸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게 무슨 지금 사람들이 의심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시나리오 이게 부부 사이의 어떤 문제 어떤 좀 폭력적인 상황 이런 거랑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할 권리가 국민한테 있어요. 이게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의심할 권리가 있다고 이게. 그 의심해서 말하면은 단정적으로 말하면 잡아가겠다는데 의심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까지는 저는 말을 하겠어요. 대통령 후보니까. 대통령이 가정폭력범이면 안 되잖아. 그런 최소한의 인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그러니까 이건 좀 국민한테 의심할 권리가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후보랑 당은 이거를 성실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거기랑 관계된 사람들의 증언을 시켜줘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무슨 이재명 캠프의 브레인 같네. 감격하셨으면 성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뭐든 이재명은 조만간 멘탈 붕괴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조짐을 보면 언행이 갈수록 좌충우돌이에요. 뭐 식당 총량제 하겠다는 등, 전 국민 100만 원 하겠다는 등, 국토 보유세 이런 용어를 어떻게 나오냐고요. 아니 이 땅이 나라 땅이면 나라 땅이고 나라 땅 같으면 사용료 내잖아요. 공유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빌딩을 짓고 그 빌딩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절개를 해서 주차장 진입부를 놨다. 그러면 그 인도는 그게 이제 그 국유지거나 시유지잖아요. 그럼 그 사용료 내잖아요. 그러나 그 빌딩 지은 거기는 개인 땅이죠. 그러니까 국토 보유세라는 것 자체의 그 이름 자체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이름이에요. 저게. 도른 사람들이죠. 그 남쪽의 농지 개혁은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했고 북쪽은 무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좌빨들,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좌빨들의 전형적인 그 한국 그 역사 해석할 때 그따구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북쪽은 농민한테 토지를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집단 농장 아니에요. 토지는 국유화했지. 토지를 국유화했는데 농민이 뭐하러 돈 내? 남쪽은 농민한테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거래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거래해야 되잖아. 실제로 그 단돈 10,000원짜리 거래인데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3년분인가 1년 반 뭐 그 소출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 까먹었는데 1년에 쌀이 5섬 나오는 땅이다. 그러면 15섬 가격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싼 거죠. 그러냐면 소작료가 50%의 시대거든. 소작이 농사 지어가지고 쌀 5섬 나오는 그런 땅이면 2섬 반을 소작으로 내던 데인데 소작료의 6배 뭐 5배만 내면 땅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싸게 해줬어요 그때. 박정희 산업화는 또 아무 문맥 없이 느닷없이 칭찬하고 박정희 산업화 DJ 정보화. DJ가 무슨 정보화랑 무슨 관계 있어요? IMF 맞아가지고 그때 저기 뭐야 그 IT 쪽으로 사람 많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IT 직업 교육 많이 시켜준 거에는 DJ가 특별히 무슨 정보화에 기여한 거 있나? 그래가지고 벤처 거품 불어가지고 조폭들 특정 지역 그 조폭들 돈 그 다음에 특정 지역 사채업자들 돈 가지고 저기 뭐야 코스닥 노름하고 거기에 그 코스닥 노름에 그 DJ의 권력의 핵심 K모 씨가 그 노름의 총대장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정보화에 도움 준 거 없는데 DJ가. 그러니까 이게 문맥 없이 막 아무거나 막 주워 섬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대선은 완전히 멘탈 게임이에요. 이게 사생결단이거든요. 후보 개인 모두에게 이게 타격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쪽은 타격이 좀 덜해요. 뭐 처가 좀 다치는 거, 처가, 그러니까 장인이랑 부인, 뭐 다칠 수 있겠죠. 혐의가 있다면. 저는 혐의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했다는데, 주가 조작에 미수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손 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무슨 뭐 고발사주라는데 고발사주가 까면은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박지원 얘기도 나오고 뭐 조모 씨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심지어는 그 H 후보의 오른팔이라는 엘모 씨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저 복잡한 사정이에요. 고발사주 했다는 거가 아니란 스토리도 많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새 이제 입건했다는 거 저기 무슨 판사 사찰인데 그거 제가 몇 달 전 기억으로는 그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건데 그게 검찰이 노상한다는 건데 검사가 이 재판부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검사로서의 작전 짜가지고 그걸 유죄로 몰고 가니까 검사라는 건 사람 기소해놓고 쇠고랑 채워서 유죄 몰고 가는 게 검사의 직분이에요. 그게 살벌한 직업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쪽은 뭐 타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이게 이재명 쪽으로 되면 후보 개인이 이제 작살이 나는 수가 있죠. 이게 뭐 대장동 무슨 뭐 중국식 마피아 자본주의에 이게 총두목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데다가 여기 이제 윤석열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종중 종북 부패 특권 집단 전체 586 집단 전체가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시민이 윤석열 정부를 그 방향으로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 싸움의 정면 대결 방향으로. 당신 싸움 잘하고 칼질 잘한다며 그러니까 뽑아준 거 아니야. 사명을 다하세요.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이걸. 형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세가 그렇게 돼 있어서 겁나요 겁나요라고 울부짖고 있는 게 제가 홍준표 울부짖은 거고 그저께 제가 얘기했지만 안철수 오늘 또 울부짖었더만. 지금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법조니 검찰이니 이런 거 한 사람들만 왜 디글디글한 겁니까? 뭐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번 얘기 안철수가 그런 과학기술 전문가냐? 정책 전문가냐? 아니거든요. 나는 안철수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철수가 무슨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게 걸려있는 게 많아서 이게 압박감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이재명한테 주어지는 압박감이. 그래서 이 압박감 속에서 자기 멘탈을 냉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은 본인이 이제 후보 뛰다가 만약에 현대문명과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이 뭐가 돼야 되냐. 이런 그 안목이 생기면 원래 이 권력 게임을 하면요. 이 책임감 때문에 안목이 생깁니다.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기 전에 MB와 대통령 당선 이후의 MB가 달라요. 대통령 전에 박근혜와 대통령 당선 이후의 박근혜가 달라요. 심지어는 대통령 전에 노무현과 대통령 당선 이후 노무현이 다르고요. DJ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가서 그 과정 겪고 그다음에 대통령직에 앉게 되면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생겨요. 이게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종적 권력을 잡기까지는 쫙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앞만 보고 권력 표 이것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리는 와중에 가다가 보면 세상 이치 자기가 해야 될 일 이거를 느끼고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니체의 얘기예요. 니체의 그 자라두자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면 섹스와 돈과 권력에 대해서 폄훼하지 마라 그래요. 섹스가 없으면 어떻게 애가 생기냐. 돈에 미쳐가지고 돈 벌겠다고 뛰어다니는 게 없으면 어떻게 생활의 개선이 되냐. 권력욕에 불타가지고 권력 쫓다가 보면 그 중에는 자기의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 맨 마지막에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저걸 넘어서기를 해서 현대문명과 대한민국의 가치지향이라는 거기에 도달한다면 멘탈 강화될 거고 본인은 지금 그쪽으로 도달해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본인은. 근데 그 주장대로 간다면 멘탈 강화되고 하루가 6개월 수업받은 것만큼 공력이 쌓일 거예요. 상대방이 워낙 흉악하니까 그 흉악한 자들과 하루하루 싸우다 보면 하루가 정치 수업 6개월이라니까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 입당한 지 100일이니까 100 곱하기 6이니까 600개월 50년 공력 쌓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저 트랙에 올랐으면 제대로. 반면에 이재명은 올라설 트랙이 없죠. 이재명이 지금 고려해야 되는 건 중국 고려해야 되지, 북한 고려해야 되지, 종북 고려해야 되지, 종중 고려해야 되지, 종중 고려해야 되지, 부패 특권 집단 고려해야지. 악마 내러티브, 사유재산 부정하고 그걸 국토 보유라고 부르는 내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국토 보유라고 부르는 그런 악마 내러티브를 섬겨야지. 그러니 저기서 멘탈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제대로. 멘탈이 약화된다고요.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내가 지금 열세 후보인데 이거 선거 떨어지면 나는 쇠고랑 차고 저기 깜빵 가고 그 다음에 줄줄이 다 작살 나는 거고 우리 저기 그 자기랑 정치적인 그 기반이 되는 586 집단 완전히 이제 개 박살 날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이란 자는 그 무슨 어마무시한 칼제비라는데 엄청나게 그냥 피가 낭자할 것 같고 국민들은 다 환멸해가지고 민주당 기반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럼 이재명 그러면 가장 웃기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자기들 용어로 진보 민족 자기들 용어로 여기를 다 말아먹은 그런 황당한 정치인으로 마지막에 내 인생 종쳐야 되냐 이게 하루 종일 머리에서 돌아가는 상태가 돼요. 이제 이미 그런 상태일 거예요. 이미 뭐 12%포인트 15%포인트 낮으니까 당에서는 20%포인트 낮고 당 지지율에선 후보 지지율로 12에서 15%포인트 낮고 그러니 그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그런 그 과중한 중압감 아래서 멘탈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11월 9일 날 혹시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재명을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재명 씨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정 다 밝히세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게. 자, 이런 그 멘탈 붕괴 현상은 이재명한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종중 부패 특권 집단의 안달복달 현상. 이게 드디어는 이제 저 이수혁 대사까지 내세워 가지고 저 쇼까지 부리는 거 보고 이수혁 대사가 그 워싱턴에 있는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신문 기자들 쫙 불러놓고 한국신문, 한국 언론의 특파원들 쫙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미 종전선언의 문안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 교환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마치 이수혁의 말만 들으면 미국이 한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준비하는 중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이나 혹은 교도통신이 최근에 공개한 한미일 그 북한 문제 그 특사들 그 북한 문제 대표들의 모임에서 일본의 발언을 보면 종전선언 아니옵시다 해요. 미국 어떤 언론에도 바이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손을 잡고 종전선언을 준비 중이다. 나 그런 보도 들은 적이 없어요. 미국의 좀 바이든스러운 언론이든 이쪽 언론이든 그 마가 그러니까 보수 성향 언론이든 본 적이 없어요. 타락 리버럴 성향 언론이든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것에 바이든 정부가 그래도 잘 갈 거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걸 그런 관점에서 계속 그런 관점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 건 추북일인데 추북일의 와이타임스인데 전 추북일 대표랑은 조금 달라요. 바이든 정부가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발작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몸이 묶여 있다. 뭐에 의해서 트럼프 프레임으로 몸이 묶여 있다.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관해서는. 이 문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종전선언 절대로 안 간다라고 봐요. 이제 트럼프가 짜놓은 한반도 구조가 이거거든요. 군사적으로는 딱 포위를 해놓고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는 유엔 안보리 2375호에 2375호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딱 경제도 틀어막은 상태란 말이에요. 저게 뭐냐면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해외 노동자 파견 못하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정제유 혹은 원유 수입량 쿼터 딱 정해놨어요. 북한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수출 무슨 석탄, 철광석 못하게 해놨어요. 줄줄이 다 못하게 해놨다고 저거 지금. 그러니까 이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못 깰 거다. 이 프레임은 결국 뭐냐면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북한 측의 움직임 내지 결심을 미국이 기다리는 상태. 뭐 우리가 다치냐 니들이 멍들지 롤롤랄라 이 상태거든요 이거. 그거를 못 깰 거다. 왜 그러냐면 이 국무부와 국방부는요. 민주당 성향이라기보다는 네오콘 성향이에요. 그 네오콘들은 글로벌리스트들이고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민주당을 합쳐가지고 GND 같은 놈들이다라고 부르지만 이 한반도의 이 그 분단 관리에 있어서는 네오콘은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아요. 국무부나 국방부가 불안정한 불장난을 안 하는 타입이에요. 안 하죠. 한반도 분단 관리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미국이 하겠냐 이거지. 지금 자기 손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꽉 차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못할 거다. 저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자가 발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하도 가짜게 한국이 떠드니까 종전선언을 반대했었다. 그 회의에서 10월 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그거를 공개해 버렸잖아요. 최근에 교도통신동에서.